여름 장마철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물이 묻는 순간 합선으로 스파크가 발생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군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인 부산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가덕도와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는 기장군을 해안을 따라 연결하는 제2해안순환도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해운대구 수영 강변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5m 아래 인도 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와 높은 습기로 인해 전기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에 설치된 배전반을 대상으로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물이 묻자 순식간에 불티가 튀면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식당 내부가 시커멓게 불에 탔고 집기류가 나뒹굽니다. 배전반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자정쯤 부산 진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전기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7월 18일 금정구의 한 상가 화재 역시 노후 분전함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12,000여 건 가운데 23.6%인 2,800여 건이 전기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는 258건으로 6월과 9월 사이 절반 넘게 집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가정에 설치된 배전반의 전기 화재 발화 과정을 실험해 봤습니다. 전기선이 연결된 부위에 물을 흘렸더니 폭발하듯 불꽃이 튀고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배전반입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데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쌓여있는 먼지가 습기를 흡수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먼지나 습기 부분이 혼합돼서 이런 트리킹 현상이 일어납니다. 청소를 통해 가지고 미연에 화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기 결함으로 인한 불은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전반의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특히 취약 시간에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다. 화재 신고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화재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누전 차단기 작동과 전선 피복 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창고에 있던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꺼내 사용할 때는 사전에 먼지 등을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군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사실상 부산 전 지역에서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주택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인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부산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 보급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거래량의 경우 최근 3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최소 40% 이상 감소해 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주택 가격은 해제 요건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택 가격은 최근 6개월간 평균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12개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그대로인 동구와 0.09% 하락한 강서구 역시
해제 요건이 안 됩니다. 주택 청약 경쟁률의 경우에도 최근 강서구 공공분양 아파트가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14개 조정 대상 지역 모두 전면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지역이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아직도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전문가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기준금리가 오르며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29일 고시했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소관도로에 대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도로계획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부지인 북항재개발 사업지와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기존의 승학터널, 엄궁대교 계획에 더해 부산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가덕도 신공항 연결도로, 제2해안순환도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동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송터널과 해운대터널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29일 오전 6시 30분쯤 해운대구 수영 강변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5m 아래 인도 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건강하게 여름나는 방법에 또 한 번 이목이 모입니다. 이번 시간 의정부 일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원석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또 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도 무겁고 식욕도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시기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고 또 내 몸에 어떤 증상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무엇보다도 식중독 등 음식에 의한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 식중독은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설사와 구토, 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사의 경우에는 무작정 설사약을 먹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이러한 날씨에는 우울감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2주 이상 장기화되거나 특별히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경우라면 병원 내원이 필요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에어컨을 자주 켜게 되는데요. 특히 냉방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실내 온도와 바깥 온도가 6도 이상 날 경우 말초 혈관의 급속한 수축 등에 의해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율신경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통, 복통, 설사, 열, 피로가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한 경우 역시 병원 내원이 필요합니다. 네, 또 여름에는 아무래도 자외선으로 인한 건강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 빗줄기가 오락가락한 경우에는 그나마 자외선 공격을 덜하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날씨가 햇빛이 강하지 않고 흐리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되며 이외에도 눈에는 결막염, 백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반은 흔히 피부가 타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할 경우 화상을 입고 통증, 부종, 수포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하고 되도록 면으로 된 긴 옷을 입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자주 발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30 이상인 제품을 2시간에 한 번 정도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이미 보도를 해드렸듯이 이미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80%가 증가한 데다가 이번 여름이 예년 여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게 건강관리 좀 힘쓰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기초 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 식중독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선한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수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 차이가 5도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심장박동이 빨라져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건강을 잃기 쉬운 만큼 건강검진을 미리 하여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관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유용한 건강관리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원석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민선 8기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김성수 당선인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인수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는 이경우 전 해운대구청 국장을 위원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구성해 구정비전과 정책 슬로건, 공약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인수위는 권위에서 탈피해 겸손한 자세로 인수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연결과 조정, 협업을 뜻하는 3시위원회로 이름을 정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28일 인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지난 6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구경민 부산시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경민 의원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4월 25일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2012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해 28일 최종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시행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로 5회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해운항만물류, 해운금융, 해운정보, ESG 경영 등 총 4가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의 가족이 송곡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29일 끌어올린 차량 안에서는 가족 3명의 시신이 확인됐는데요. 가족의 비극에는 사업 실패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윤아 양은 학교에서 밝은 아이였다고 하는데 올해 유독 체험학습 일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조 양이 예정된 날짜에 등교를 하지 않자 가정 방문 등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일주일 만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변의 조치가 조금 더 빨랐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났다고 하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평소와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산 울산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울 중소기업 341개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7월 지수는 78.9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 5월 84.2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경기 전망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환율, 국내 물가 상승이 체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